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75살에 독립적으로 생활하실 수 있느냐, 아니면 앞으로 5년 안에 자녀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되느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강남에서 72살 여성 한 분이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분은 새벽 5시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 일어나셨습니다. 딸이 3시간 후에 발견했습니다. 그 여성분은 바로 전날만 해도 건강하셨고 손주들과 웃으며 가족을 위해 저녁을 요리하셨습니다. 경고 신호도 없었습니다. 이전 증상도 없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저는 박수민 박사이며 여기 서울에서 예방의학 분야에서 33년간 일해왔습니다. 제 경력 동안 8,000명이 넘는 환자분들을 치료했으며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공개적으로 논의하지 않는 것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실제 나이보다 30년 젊어 보이고 느끼는 사람들과 급격히 쇠약해지는 사람들의 차이는 유전이 아닙니다. 비싼 치료도 아닙니다. 운도 아닙니다. 그것이 실제로 무엇인지 설명하기 전에 지금 당장 제가 부탁드리는 것을 해주십시오. 가능하시면 일어나 보십시오. 방금 일어나실 때 의자에서 일어나기 위해 손을 사용하셨습니까? 일어나기 전에 망설임을 느끼셨습니까? 추진력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몸을 흔들어야 했습니까? 이 질문들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면 여러분의 몸은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늦을 때까지 완전히 무시하는 중요한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 병원에서 매일 이것을 봅니다. 제가 20년간 근무해온 서울대학교 병원에 환자분들이 오시면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박 선생님, 저는 이것이 정상적인 노화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나이에 모두가 이렇게 느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바로 그 하나의 믿음이 그들의 몸을 안에서부터 파괴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여러분께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에는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함께 작동해야 하는 4가지 생물학적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4가지 시스템이 균형을 이룰 때 여러분은 65살이면서도 30년 젊은 사람의 에너지, 피부, 정신적 명료함, 신체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들 중 하나라도 균형이 무너지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노화되는 연쇄 실패가 일어납니다. 문제는 50세 이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무해해 보이는 일상적인 습관을 통해 이 4가지 시스템을 모두 교란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돌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마도 매일 하고 있는 3가지 특정 실수가 지금 여러분의 노화 과정을 적극적으로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들에 대한 상세한 건강 데이터를 추적한 후 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특정 개인들은 70대와 80대까지 놀라운 활력을 유지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50대에 급격히 쇠퇴한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차이는 그들이 무엇을 먹었는지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운동했는지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몸의 모든 세포에 영향을 미치는 훨씬 더 근본적인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저는 이 4가지 시스템이 정확히 무엇인지, 왜 지금 여러분의 몸에서 실패하고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오늘부터 이것들을 재조정하는 정확한 방법을 밝힐 것입니다. 이것들은 복잡한 의료 절차가 아닙니다. 누구나 즉시 할 수 있는 간단한 조정이며 결과는 몇 주 안에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지금 여러분의 몸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것을 고칠 골든타임이 여러분이 깨닫는 것보다 더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저는 박수민 박사이며 여기 한국에서 30년 넘게 예방의학을 실천해왔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고 최소한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짐이 되는 것으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2주 전 68살 여성 한 분이 서울에 있는 제 병원으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이 씨는 제 맞은편에 앉아 제가 절대 잊지 못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두려움은 죽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두려움은 어느 날 아침 일어나서 스스로 옷을 입을 수 없고 혼자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딸이 자신을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진료실에서 매일 보는 현실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밤에 잠 못 이루게 하는 조용한 공포입니다. 이제 지금 당장 뭔가를 해주십시오. 가능하시면 일어나 보십시오. 5걸음 앞으로 걸어 보십시오. 몸을 안정시켜야 했습니까? 벽이나 가구를 만지셨습니까? 만약 그러셨다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제가 젊음 균형 붕괴라고 부르는 것의 첫 번째 경고 신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65살인데 30살처럼 보이는 사람을 볼 때 그것은 좋은 유전자가 아닙니다. 70살인데 40살처럼 움직이는 사람을 볼 때 그것은 운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나머지가 잃어버린 매우 구체적인 무언가가 그들의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4,000명이 넘는 환자들을 연구했으며 그 차이는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작동하는 4가지 생물학적 시스템에서 비롯된다고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4가지 시스템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직면한 적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매일 수백 명의 어르신들이 제가 연쇄순간이라고 부르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시스템이 실패하면 도미노처럼 다른 것들이 몇 달 안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환자들이 독립적이고 활동적인 상태에서 6개월도 안 되어 침대에 누워 지내게 되는 것을 봤습니다. 비극은 거의 모든 경우에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만 알았더라면 이런 연쇄 반응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초의 선생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3년 전 72살 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과체중이었고 늘 피곤하셨으며 무릎이 너무 아파서 아파트 계단을 오르기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나이 들면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라고 받아들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분들은 이미 혼자 사시는 게 걱정되어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 의논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초의 선생님을 보며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노화가 몸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고 단했습니다. 이것은 시스템 불균형이며 우리가 고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4가지 핵심 시스템이 서로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고 몸이 수면 중 제대로 재생하고 낮 동안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분배하고 일상 활동으로 인한 세포 손상을 복구하는 능력을 잃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공유하려는 정확한 방법들로 이 시스템들의 균형을 되찾은 지 석 달 만에 초의 선생님은 14kg을 감량하셨습니다. 무릎 통증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손자와 함께 주말마다 등산을 시작하셨습니다. 지난달 뵈었을 때 처음 제 진료실에 오신 날보다 15년은 젊어 보이셨습니다. 따님이 울면서 전화하셔서 아버지께 독립성을 되찾아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몸에 맞서는 대신 몸과 함께 일하는 방법을 이해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가 발견한 4가지 시스템은 복잡하지 않으며 비싼 치료나 약물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즉시 특정한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루를 기다릴 때마다 불균형은 더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에 깊게 들어주십시오. 젊음의 균형을 위한 2번째 기둥을 설명해야 하는데 이것은 수년간의 불필요한 노화로부터 여러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수분 구조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물을 마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세포가 실제로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이 먹는 모든 것이 망가진 필터를 통과하는 모래처럼 몸을 그냥 통과하는지를 직접 조절하는 수분 섭취의 정확한 시간과 온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10년 넘게 2,000명 이상의 환자를 추적 관찰한 후 제가 발견한 것은 이것입니다. 65에 30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분 섭취의 황금 시간대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늙은 사람들은요. 그들은 매일 아침 똑같은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이 여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처음 제 병원에 오셨을 때 71살이셨습니다. 아무리 비싼 영양제를 먹어도, 아무리 많은 콜라겐 분말을 음료에 섞어 마셔도 피부는 계속 처지고 에너지는 계속 떨어진다고 호소하셨습니다. 하루에 8잔의 물을 마시고 계셨습니다. 모든 일반적인 조언을 따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지쳐 보이셨고 얼굴에는 깊은 탈수주름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분께 간단한 질문 하나를 드렸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물의 온도가 어떻게 되십니까?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얼음처럼 차가운 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상쾌하고 깨어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바로 거기서 문제를 찾았습니다. 그 한 가지 습관이 하루 종일 세포 복구를 활성화하는 몸의 능력을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수면 중에는 천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깨어났을 때 소화 시스템은 차갑고 느립니다. 세포막이 수축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차가운 시스템에 얼음처럼 차가운 물을 부으면 장기들이 방어 모드로 충격을 받습니다. 위가 더욱 수축됩니다. 장의 흡수율이 최대 60%까지 떨어집니다. 앞으로 4시간 동안 먹는 모든 비타민, 모든 미네랄, 모든 영양소가 세포에 제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음식을 먹으면서도 본질적으로 몸을 굶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여사님께 즉시 한 가지를 바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을 마시세요. 뜨거운 차가 아닙니다. 커피가 아닙니다. 그냥 천 정도의 평범한 따뜻한 물입니다. 변화는 정확히 3주 만에 일어났습니다. 피부가 수분을 유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너지 수준이 안정되었습니다. 2달 안에 사람들이 그분의 실제 나이를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침 수분 섭취만이 아닙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망가뜨리는 두 번째 중요한 시간대가 있습니다. 잠들기 30분 전입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몸은 가장 깊은 세포 복구 단계에 들어갑니다. 이 시간 동안 세포가 말 그대로 스스로를 재건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시스템에 충분한 수분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밤에 화장실 가려고 깨는 게 두려워서 저녁 식사 후 물 마시기를 중단합니다. 이것은 노화 방지의 재앙입니다. 8시간의 수면 동안 몸은 탈수됩니다. 혈액이 걸쭉해집니다. 세포 복구 메커니즘이 극적으로 느려집니다. 입이 마르고 관절이 뻣뻣하고 생각이 흐릿한 상태로 깨어납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만성 탈수 손상입니다. 오늘 밤부터 정확히 해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 실온에 물 한 잔을 마십니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게요. 실온입니다. 이것은 신장이 잠들기 전에 과도한 수분을 처리할 시간을 주지만 밤새 복구를 지원할 충분한 수분을 제공합니다. 밤에 한번 화장실 가려고 깨어난다면 그건 사실 완벽합니다. 신장이 제대로 작동하고 세포가 해독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68살 초의 선생님이라는 환자분이 계셨는데 이 한 가지 변화만 실천하셨습니다. 한 달 만에 아침에 관절 뻣뻣함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얼굴이 더 풍만해 보였고 다른 어떤 조치 없이도 피부 질감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냥 적절한 수분 섭취 시간만 지킨 것입니다. 수분 구조의 세 번째 요소는 독소 시간대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식사 중에는 절대 많은 양의 수분을 마시지 마십시오. 이것은 소화효소와 위산을 희석시켜 단백질을 제대로 분해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식사 30분 전이나 식사 2시간 후에 물을 마시십시오. 식사 중에는 절대 필요한 경우에만 작은 모금만 드십시오. 이 세 가지 수분 섭취 규칙은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60세가 넘어서도 젊은 외모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제 같은 나이에 65세처럼 보일지 30세처럼 보일지를 결정하는 세 번째 시스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가장 교육받은 환자들조차 놀라게 합니다. 바로 해독 리듬인데 이것을 제대로 설명해 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간은 하루 종일 무작위로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 시간대에 최고의 정화 능력을 발휘하는 정확한 24시간 주기를 따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주기를 완전히 무시하고 매일 천천히 스스로를 중독시키면서 왜 피부가 회색으로 보이고 눈이 붓는지 궁금해 합니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이렇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는 제가 깊은 정화 단계라고 부르는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 4시간의 황금 시간 동안 여러분의 몸은 최대 효율로 독소를 처리하고 제거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함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은 소화 시스템이 완전히 비어 있을 때만 제대로 작동합니다. 완전히 비어 있다는 것은 이 단계가 시작되기 최소 3시간 전에 식사를 마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저와 함께 계산해 보십시오. 단계가 10시에 시작되면 7시까지는 식사를 멈춰야 합니다. 8시에 간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9시에 과일을 먹어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8시나 9시에 저녁을 먹고 때로는 더 늦게 먹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퇴근 시간이 그때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이에 간은 익사하고 있고 주요 기능을 수행할 수 없으며 독소가 조직에 날마다 해마다 쌓이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제 클리닉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작년에 62세 최 여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쉽게 75세처럼 보였습니다. 깊은 주름, 멍처럼 보이는 다크서클, 오래된 가죽 같은 피부 질감. 그녀는 건강한 음식을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비싼 영양제를 먹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저녁은 몇 시에 드십니까? 그녀는 남편이 늦게 일하고 그를 기다리기 때문에 9시 30분, 때로는 10시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진실을 말했습니다. 최 여사님, 당신은 간이 음식 소화와 독소 정화 사이에서 선택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둘 다 할 수 없습니다. 매일 밤 당신은 몸이 가진 가장 중요한 노화 방지 과정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전에 만난 모든 의사들이 식사 시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한 가지 간단한 지시를 했습니다. 3개월 동안 매일 저녁 6시 30분 전에 저녁을 드십시오. 똑같은 음식, 같은 양, 모든 것이 동일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단지 시간만 바꾸면 됩니다. 그녀는 저항했습니다. 일정, 가족, 사교 모임에 대한 변명을 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직접 보고 말했습니다. 최 여사님, 더 젊어 보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편리한 일정을 유지하고 싶으십니까? 그녀는 저녁 시간을 바꿨습니다. 3개월 후, 그녀가 제 사무실로 다시 걸어 들어왔을 때 제 간호사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다크서클이 70% 줄어들었습니다. 피부가 자연스러운 광채를 되찾았습니다. 입 주변의 깊은 주름이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한 가지 변화로 10년은 젊어 보였습니다. 크림도 시술도 마법의 알약도 없었습니다. 단지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에 맞서는 대신 함께 일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똑같이 중요한 해독 리듬의 두 번째 부분이 있습니다. 아침 수분 섭취입니다. 깨어나는 순간 몸은 배출 모드에 있습니다. 밤 동안 간이 처리한 모든 것이 시스템에서 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씻어내기 위해 즉시 물을 마셔야 합니다. 커피가 아닙니다. 차가 아닙니다. 순수한 미지근한 물입니다. 정확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를 닦기 전에, 다른 무엇을 하기 전에 500ml의 미지근한 물을 마십니다. 왜 미지근한가요? 찬물은 시스템에 충격을 주고 실제로 배출 과정을 늦추기 때문입니다. 몸은 독소를 밀어내는데 에너지를 사용하는 대신 물을 드는데 에너지를 낭비해야 합니다. 이 방법을 따른 지 2주 만에 아침 얼굴 부기가 완전히 사라진 환자들을 봤습니다.
부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수분 정체가 아닙니다. 제대로 씻겨나가지 않은 정체된 독소입니다. 몸이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물을 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이제 65세처럼 보일지 30세처럼 보일지를 결정하는 네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시스템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을 저는 세포 청소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약속하건대 이것을 이해하고 나면 노화에 대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해될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제 클리닉에서 30년 동안 저는 수천 명의 환자들이 비싼 크림이나 시술이 아니라 단순히 몸의 자연스러운 청소 메커니즘을 활성화하여 외모를 변화시키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문제는 40세 이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시스템을 완전히 차단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무엇입니까? 손상된 세포를 제거하고 신선하고 새로운 세포로 재활용하는 몸의 능력입니다. 의학에서는 이것을 자가포식이라고 부르지만 몸의 쓰레기 수거, 서비스라고 생각하십시오. 매일 수백만 개의 세포가 손상되고 낡아지고 결함이 생깁니다. 젊은 몸에서는 이 청소가 자동으로 효율적으로 일어납니다. 하지만 50세 이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이 과정은 거의 멈출 정도로 느려졌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부분은 이렇습니다. 이 과정을 멈추는 것은 나이가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을 세 가지 특정 습관입니다. 세포 청소를 파괴하는 첫 번째 습관은 너무 자주 먹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2부 3시간마다 계속해서 몸에 음식을 넣으면 청소 시스템이 켜지지 않습니다. 소화하는 동안에는 작동할 수 없습니다. 저는 7시에 아침을 먹고 10시에 간식을 먹고 정오에 점심을 먹고 3시에 또 간식을 먹고 6시에 저녁을 먹고 자기 전에 과일을 먹는 환자들을 봅니다. 몸은 결코 휴식을 취하지 못합니다. 쓰레기는 해마다 세포 안에 쌓이기만 하고 이것이 당신을 늙어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 클리닉에서 강남구에 사는 이 여사님이라는 환자가 62세에 75세처럼 보이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깊은 주름, 처진 피부, 만성 피로. 건강한 음식을 먹었지만 누군가 신진대사에 좋다고 말해서 끊임없이 먹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그만두라고 말했습니다. 10시간 안에 2끼 식사로 식단을 재구성했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음식도 영양제도 없었습니다. 4개월 만에 그녀의 피부가 눈에 띄게 탄력이 생겼습니다.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수술을 했냐고 물었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음료를 마시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 종일 커피, 주스, 우유를 조금씩 마십니다. 칼로리나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음료를 마실 때마다 청소 과정이 중단됩니다. 몸이 음식이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세포 재생을 멈춥니다. 아침 10시에 마시는 순수한 오렌지 주스조차도 당신을 늙게 만듭니다. 무엇을 마셔야 할까요? 그냥 물입니다.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설탕 없는 녹차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공복 시간 동안에는 칼로리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단 것도 안 됩니다. 다이어트 음료도 안 됩니다. 극단적으로 들리는 것 알지만 저는 60살 환자들이 식사 사이에 물만 마셔서 40대의 피부 상태를 갖게 되는 것을 봤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너무 적게 자거나 불규칙한 시간에 자는 것입니다. 세포 청소 시스템은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에 가장 열심히 작동하지만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만 그렇습니다. 6시간만 자거나 매일 밤 다른 시간에 잠들면 이 황금 시간대를 놓치게 됩니다. 제거되었어야 할 손상된 세포들이 몸에 남아서 쓰레기 수거 서비스가 없는 아파트의 쓰레기처럼 쌓입니다. 저는 부산에서 온 초혜 씨라는 58살 남성을 치료했는데 그는 20년 동안 야간 근무를 했습니다. 70살처럼 보였고 기분은 더 나빴습니다. 얼굴은 회색이었고 활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당장 근무 일정을 바꿀 수는 없었지만 낮에 자는 동안 완전한 어둠을 만들고 정확한 시간을 유지하도록 가르쳤습니다. 비전통적인 시간에 잠을 자더라도 일관된 깊은 수면 주기를 달성하자
외모가 되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만에 동료들은 그가 10년은 젊어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최소 14시간의 일일 공복 시간을 만드세요. 저녁 7시에 저녁을 먹었다면 다음 날 아침 9시까지 다시 먹지 마세요. 이 시간 동안에는 물이나 그냥 차만 마시세요. 둘째,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세요.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의 시간을 생명이 달린 것처럼 지키세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방을 완전히 어둡게 만드세요. 휴대폰 불빛도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도 안 됩니다. 당신의 몸은 젊어 보이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저 자연스러운 지혜를 막지 않으면 됩니다. 이제 노년에 이르렀을 때 65처럼 보일지 30처럼 보일지를 결정하는 5번째 중요한 시스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림프 배수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약속하건대 거의 아무도 이것에 대해 제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림프계는 매일 밤 몸을 통과하는 청소팀과 같습니다. 혈관이 영양분을 전달하는 동안 림프관은 쓰레기, 세포 노폐물, 손상된 단백질, 얼굴을 붓게 하고 피부를 처지게 하며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독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것입니다. 림프계에는 펌프가 없습니다. 심장은 자동으로 혈액을 펌프질하지만 림프액은 몸을 움직일 때만 움직입니다. 몇 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 있을 때, 밤새 같은 자세로 잘 때, 매일 같은 자리에서 다리를 꼬고 있을 때 림프액이 정체됩니다. 특정 부위에 고입니다. 그래서 붓은 얼굴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발목이 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과체중이 아닌데도 목과 턱 주변에 두껍고 무거운 모습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서울 강남구에서 온 62살 이 여사님을 환자로 둔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아무리 많이 자도 지쳐 보인다고 불평하며 제 진료실에 왔습니다. 얼굴은 항상 부어 있었고 특히 눈 밑이 그랬습니다. 다크서클, 부은 눈꺼풀, 그리고 턱선 주변의 무거움이 그녀를 10년은 더 늙어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8시간씩 자고 물을 마시고 잘 먹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그녀는 말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늙은 것처럼 일어나요. 저는 그녀에게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잠들었던 자세와 같은 자세로 일어나나요? 그녀는 혼란스러워하며 네, 밤에 거의 움직이지 않아요. 오른쪽으로 아주 깊이 자요.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녀의 림프계가 완전히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8시간 동안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8시간 동안 노폐물이 얼굴과 목에 고인다는 뜻입니다. 제가 그녀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했는지 주의 깊게 들으세요. 여러분도 이것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단 3분만 부드러운 목 회전 운동을 하세요. 천천히 머리를 왼쪽으로,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각각 10번씩 돌리세요. 그런 다음 머리를 각 어깨 쪽으로 10번씩 기울이세요. 이 간단한 움직임이 얼굴 전체의 배수 통로인 목의 림프관을 활성화시킵니다. 둘째, 베개를 약간 높이세요. 너무 높지 않게 머리가 심장 높이보다 약간 위에 오도록만 하세요. 중력이 림프액이 얼굴에 고이지 않고 아래로 배출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한밤중에 아주 조용한 알람을 맞춰 놓으세요. 알람이 울리면 그냥 반대편으로 뒤집으세요. 그게 다입니다. 이 작은 움직임 하나가 정체를 방해하고 잠자는 동안에도 림프 순환이 일어나도록 합니다. 이 여사님은 정확히 이렇게 했습니다. 2주 만에 제 진료실에 다시 왔을 때 저는 그녀를 거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붓기가 사라졌습니다. 턱선이 다시 선명해 보였습니다. 다크서클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무슨 시술을 받았냐고 물었다고 말했습니다. 시술은 없었습니다. 단지 림프 배수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낮 동안에 해야 할 일이 더 있습니다. 2시간마다 일어나서 어깨 운동을 20번 하세요. 어깨를 으쓱합니다. 어깨를 귀까지 올리고 2초간 유지한 다음 내립니다.
이렇게 하면 상체의 림프관을 통해 림프액이 순환됩니다. 또한 물을 특정한 방식으로 마셔야 합니다.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지 마세요. 20분마다 조금씩 홀짝이세요. 지속적인 수분 섭취는 림프액을 끈적하고 진득하게 만들지 않고 묽고 흐르는 상태로 유지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목을 압박하는 타이트한 옷깃과 목걸이 착용을 중단하세요. 제 환자분들 중 많은 분들, 특히 여성분들이 목을 조이는 터틀넥이나 무거운 목걸이를 착용하여 배출 지점의 림프관을 압박합니다. 여러분은 말 그대로 쓰레기 제거 시스템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헐렁한 옷깃으로 바꾸고 잠들기 전에 장신구를 제거하세요. 림프계는 우아하게 나이 드는 사람들과 갑자기 늙어 보이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비밀입니다. 림프를 계속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정체는 노화를 의미합니다. 움직임은 젊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젊음의 균형을 위한 6번째 중요한 요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지만 아침에 활기차게 일어나는지 피곤하게 일어나는지를 결정합니다. 수면 구조에 관한 이야기이며 특히 깊은 수면 시간 동안 여러분 몸의 자세에 관한 것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서울의 국립보건센터에서 환자들을 치료한 30년 동안 저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60세가 넘어서도 젊은 외모를 유지한 2,000명 이상의 환자들의 의료 기록을 검토했을 때 92%가 비싼 크림이나 보충제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한 가지 공통된 습관을 공유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신체의 자연적인 해독 과정을 최적화하는 특정 자세로 잠을 잤습니다. 여러분의 뇌에는 청소 시스템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글림프계라고 부릅니다. 뇌의 야간 청소부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 청소부는 여러분이 특정 자세로 잘 때만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연구하는 동안 우리는 밤새 환자들을 관찰했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등을 대고 평평하게 누워 자는 사람들은 옆으로 누워 자는 사람들에 비해 뇌 조직에 40% 더 많은 대사 노폐물이 축적되었습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노폐물 축적은 단지 여러분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얼굴 노화를 가속화하고 머릿속을 멍하게 만들며 심각한 인지 기능, 저하의 토대를 마련합니다. 저는 이런 패턴을 수백 번 보았습니다. 환자가 부은 눈, 칙칙한 피부, 오후에 피로를 호소하며 찾아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묻습니다. 어떻게 주무세요? 거의 항상 그들은 등을 대고 누워서 또는 엎드려 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특히 왼쪽으로 누워 자면 중력이 신체의 노폐물 제거를 돕습니다. 림프계가 더 효율적으로 배출됩니다. 얼굴을 피곤하고 늙어 보이게 만드는 노폐물이 제대로 제거됩니다. 하지만 자세보다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집에 계시다면 베개를 만져보세요. 평평한가요? 너무 높은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못된 베개 높이로 수면의 질을 망칩니다. 목은 자연스러운 정렬을 유지해야 합니다. 베개가 너무 높으면 경정맥이 압박됩니다. 이것은 뇌에서 노폐물 배출을 막습니다. 베개 높이만 바꾸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는데 2주 안에 극적인 개선을 보고한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강남구에 사는 이씨 환자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68세에 제 병원을 찾아왔는데 매일 밤 8시간을 자는데도 피곤해 보인다며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 매일 아침 부은 얼굴, 지속적인 피로. 저는 그녀에게 수면 자세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주름을 방지한다고 생각하여 두꺼운 베개에 2개를 베고 등을 대고 누워 잤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베개들이 그녀의 배출 시스템을 막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구체적인 지침을 주었습니다. 왼쪽으로 누워 주무세요. 귀가 어깨와 일직선이 되도록 중간 정도 단단한 베개 하나를 사용하세요. 척추 정렬을 유지하기 위해 무릎 사이에 얇은 베개를 넣고
위쪽 다리를 약간 구부린 채로 주무세요. 그녀는 회의적이었지만 절실했습니다. 3주 후 그녀는 제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변화가 눈에 보였습니다. 부기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피부가 더 맑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실제로 휴식을 취한 느낌으로 일어났다고 보고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잡한 의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체의 자연스러운 설계와 함께 작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수면 중에 스스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역할은 이 회복이 효율적으로 일어나도록 자세를 잡는 것입니다. 노폐물 제거, 세포 재생, 호르몬 균형, 이 모든 것이 깊은 수면 중에 강화됩니다. 하지만 올바른 조건을 만들어야만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오늘 밤, 잠들기 전에 3가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베개 높이, 수면 자세, 그리고 방의 온도, 마지막 것도 중요합니다. 최적의 노폐물 제거를 위해서는 천이 약간 낮아져야 합니다. 침실을 섭씨 18도에서 20도 사이로 유지하세요. 젊음의 균형을 위한 이 6번째 요소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보충제도 장비도 필요 없고 단지 인식과 조정만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외모와 느낌에 미치는 영향은 변혁적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아주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논의해온 4가지 생물학적 시스템, 세포 회복 주기, 호르몬 리듬, 염증 반응, 대사 균형, 이것들은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정밀기계의 톱니바퀴처럼 함께 작동합니다. 하나가 실패하면 다른 것들이 순차적으로 무너집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들은 하룻밤 사이에 늙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활력을 유지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박수민 박사입니다. 32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들이 서울에 있는 제 병원 문을 통해 들어오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젊게 유지되는 사람들과 빠르게 악화되는 사람들의 차이는 결코 유전자가 아닙니다. 항상 이 4가지 시스템이며 그들이 이것을 동기화된 상태로 유지하는 방법을 아는지 여부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단계들은 정확히 이 순서대로 수행되어야 하므로 주의 깊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1단계. 세포 회복 시간을 재설정하세요. 잠들기 최소 4시간 전에 하루의 마지막 식사를 해야 합니다. 3시간이 아닙니다. 완전한 4시간입니다. 최소한으로 유지하십시오. 수면 중에 우리 몸은 가장 깊은 회복 과정을 활성화하지만 이는 소화가 완전히 끝났을 때만 가능합니다. 음식이 위장에 남아있으면 몸은 진정한 재생 모드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세포들은 치유 모드 대신 처리 모드에 머물게 됩니다. 이 한 가지 변화만으로도 일주일 내에 아침 활력이 달라질 것입니다. 2번째 단계. 수분 섭취 리듬을 확립하십시오. 기상 즉시 입에 다른 어떤 것도 닿기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십시오. 찬물이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입니다. 찬물은 시스템에 충격을 주고 새벽에 몸이 필요로 하는 부드러운 온도 상승 과정을 방해합니다. 그런 다음 취침 4시간 전까지 하루 종일 2시간마다 물을 마시십시오. 그 시점 이후에는 모든 수분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이것은 수면의 질을 보호하고 신장이 소변을 적절하게 농축하도록 훈련시키는데 이는 나이가 들수록 매우 중요해집니다. 3번째 단계. 식사 구성을 재조정하십시오. 모든 식사는 이 비율로 다음 3가지 요소를 포함해야 합니다. 접시의 절반은 진한 색깔의 채소들로 채워야 합니다. 녹색, 보라색, 빨간색. 4분의 1은 깨끗한 단백질이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것은 계란 2개, 손바닥 크기의 생선 또는 주먹 크기의 두부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4분의 1은 적절하게 준비된 곡물이나 콩류여야 합니다. 가공식품은 안 됩니다. 3가지 이상의 재료가 들어간 포장식품은 먹지 마십시오. 네, 번째 단계. 수면 구조를 보호하십시오. 밤 10시 30분까지는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하며 조명은 완전히 꺼야 합니다. 11시가 아닙니다. 자정이 아닙니다. 10시 30분입니다. 우리 몸은 밤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강력한 재생 호르몬을 분비하지만
이는 이미 깊은 수면 상태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 시간대를 놓치면 그 전체 회복 주기를 잃게 됩니다. 다음날 회복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늦게 자지만 오래 자는 사람들도 여전히 지쳐 보이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황금 시간대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5번째 단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상 후 30분 이내에 몸을 움직이되 격렬하게 하지 마십시오. 편안한 속도로 15분 걷기, 부드러운 스트레칭, 몸에게 하루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가벼운 움직임입니다. 이것은 신진대사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하루 종일 에너지 리듬을 설정합니다. 격렬한 운동은 천이 자연스럽게 최고조에 달하는 늦은 오후에 하십시오. 작년에 제가 치료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68세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실제 나이보다 20년은 더 늙어 보였고 지쳐 있었으며 혼란스러워하고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딸이 그녀를 데려왔는데 치매가 아닐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시스템을 검사했습니다. 4가지 모두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바로 이 5가지 단계를 알려주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약도 없었습니다. 보충제도 없었습니다. 오직 이 방법들만 알려주었습니다. 3개월 후 그녀는 혼자서 제 병원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피부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눈이 맑아졌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제 간호사의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딸은 그 변화를 보고 울었습니다. 이 여성은 이제 일주일에 4일씩 지역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젊은 사람들에게 전통공예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바로 여러분에게도 가능합니다. 오늘이 바로 여러분의 황금 시간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러한 신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스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단지 장애물을 제거하고 올바른 타이밍을 제공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영상이 끝난 직후에 저를 위해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5가지 단계를 종이에 적으십시오. 휴대전화가 아닙니다. 실제 종이에 적으십시오. 매일 아침 볼 수 있도록 냉장고에 붙여두십시오. 그런 다음 내일 기상 시 2번째 단계부터 시작하십시오. 물 마시기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이 정보를 사랑하는 한 사람과 공유하십시오. 오늘 이것을 들을 필요가 있는 한 사람에게요. 활력에 대해, 기억력에 대해, 느끼는 것보다 늙어 보이는 것에 대해 불평하는 사람에게요. 지금 바로 그들에게 이것을 보내주십시오. 한 번의 간단한 행동으로 그들의 건강한 삶에 수년을 더할 수 있습니다. 아래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십시오. 나는 내 황금 시간을 지키겠습니다. 정확히 그 말을 적어주십시오. 공개적으로 약속하십시오. 글로 적으면 뇌에서 무언가가 활성화되어 실천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훌륭합니다. 젊게 지내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지 몸과 함께 일해야 하며 거스르지 말아야 합니다. 내일부터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박 박사의 4가지 생체 시스템 중 어느 것의 균형을 먼저 맞추시겠습니까? 식사 시간, 수분 섭취 패턴, 아니면 수면 구조? 여러분의 시작점이 궁금합니다. 젊은 활력을 유지하고 싶은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증거에 기반한 이러한 노화 방지 방법들을 계속 배우려면 구독해 주십시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